봅시다. 시험들 다들 잘 봤으리라 생각 들고 시험 기간 동안에 못 봤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지가 않네요. 자, 미리 또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너네 중학과정에서 중등과정에서 다 배운 거라서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자, 밀도는 이제 고등학교 가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자, 밀도 구하는 식 어떻게 구하니? 부피분의 질량. 즉 일정한 부피 안에 질량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이거를 밀도라고 그러죠. 단위 한번 생각해 볼까? 단위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죠. 그냥 공식에 의해서 단위도 쓰면 되는데 분자부터 보자. 질량 단위가 뭐가 있니? 질량 단위. 뭐 그램이나 또 뭐 있어? 뭐 밀리그램이나 또는 뭐 킬로그램도 있는데 화학에서는 보통 킬로그램까지는 잘 쓰진 않아요. 킬로그램이면 질량이 엄청 크잖아, 그치? 그래서 보통 그램을 많이 쓰고요. 밀리그램까지 쓰는 경우도 있고. 혹시 요거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 1g이 몇 밀리그램이니? 얼마니?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1g 몇 밀리그램이야? 네? 1000이죠, 1000. 1000밀리그램. 자, 그리고 부피 단위는 뭐가 있죠? 부피 단위? 뭐 리터도 있고, 밀리리터도 있고, 뭐 세제곱미터도 있고, 뭐 세제곱 센티미터도 있고, 뭐 이런 등등이 있죠, 그죠? 이게 이제 부피 단위죠. 그러면 밀도 단위는 어떻게 될까?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그램 퍼 뭐 리터, 그램 퍼 밀리리터, 뭐 그램 퍼 세제곱미터,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밀도 단위 중에 질량은 그램을 많이 쓰고요. 부피 단위 중에 밀리리터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학에서는 그램 퍼 밀리리터 이 단위를 이제 많이 쓰게 돼요. 자, 그럼 이제 밀도를 우리가 계산을 하거나 측정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물질의 질량도 재야 되고 부피도 재야 되는데 질량 측정하는 방법. 질량은 뭐 가지고 측정을 할까? 다 배웠잖아. 복습만 해봐. 질량 뭐 가지고 측정해? 무슨 저울 보통? 양팔 저울? 그래, 양팔 저울로도 할 수 있고 또 많이 쓰는 뭐 위접시 저울 뭐 이런 것들로 많이 하죠. 너는 위접시 저울 사용 방법 알고 있나? 요거 가끔 나오는데 위접시 저울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죠? 이렇게 접시 두 개가 어떻게 돼 있어? 위로 이렇게 나와 있고 가운데 뭐 수평 잡는 이 둥근 같은 게 있고 뭐 밑에는 받침대 있고 받침대 생각할게요. 그래서 너네 보통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나 물질을 왼쪽에다가 보통 올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뭘 올려? 추, 분동 올리죠, 분동. 추라고 해도 되는데 보통 분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분동. 그래서 요 물체 올리고 오른쪽에 분동 올렸을 때 이게 수평이 되면은 요 물체의 질량과 분동의 질량이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물체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이쪽에다가 분동을 올렸는데 5g짜리 한 개랑 1g짜리 두 개랑 500mg짜리 한 개랑 100mg짜리 세 개를 올렸더니 이게 수평이 됐대요. 자,
그럼 이 물체 질량은 얼마? 요 물체 지금 질량 측정한 거지? 질량 얼마일까? 단위를 그램으로 할게요. 몇 그램? 어디 가냐? 7.8? 7.8? 7.8? 얼마일까? 어? 7.8 맞아? 현실 왜 자신이 없어? 맞아. 7.8이잖아. 반응이 너무 다른 사람도 생각해보라고 선생님. 자, 5g짜리 한 개, 그 다음 1g짜리 두 개 하면 일단 7g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1g이 1000mg하고 똑같으니까 500mg은 0.5g, 그 다음 100mg은 0.1g이니까 다 더하면 7.8g이 되나? 8인가? 이렇게 해서 질량을 측정하면 되죠. 근데 너네 그 화학에서 이제 약품 같은 거 질량 측정할 때 약품? 약품들은 질량 측정 어떻게 하니? 약품들은 너네 보통 가루로 돼 있잖아. 또는 액체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걔네들은 질량 어떻게 측정할까? 가루 같은 경우에는 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이제 거름종이나 이런 시험지 같은 거를 좀 올려줘요. 시약지라고도 하는데 종이를 올려두고, 근데 양쪽을 똑같이 해줘야 되니까 이쪽도 종이 올려주고, 그럼 이제 수평이 돼 있겠지. 그리고 여기다 이제 어떻게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약품 또는 가루를 이렇게 약수저 같은 걸로 떠가지고 올려놓죠. 그치? 그리고서 이쪽에 분동을 올리는데, 이 물체 질량 측정할 때랑 약간 다른 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약품을 10g을 측정하려고 해. 10g을 측정하려고 그러면은 약품부터 올릴까 분동부터 올릴까? 분동을 먼저 올려야 되겠지. 네? 분동을 너는 10g을 먼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다가 어떻게 돼? 약수저를 이용해서 이 약품을 조금씩 올리다 보면 수평이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때가 이제 약품이 10g이다. 근데 요거 위치는 뭐 정해진 건 아닌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이 오른손잡이가 많잖아. 왼손잡이 있니 너네? 자기가 왼손잡이 없어요? 오른손잡이가 많아서 분동을 10g짜리 아니 10g을 올려놓는데 분동을 한 번 올리면 끝나버리잖아. 그래서 분동을 보통 왼쪽에 놓고, 그 다음에 보통 오른손잡이들이 많으니까 오른쪽에다가 편리하게 약품을 이렇게 조금씩 떠서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위치를 바꾸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뭐 위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뭐 액체 같은 경우에 질량 어떻게 측정할까? 네? 액체 여기 위접시적으로 부으면 당연히 쏟아질 거 아니야. 그거지. 아니 더우면 졸릴 수 있으니까 히터 안 춥죠? 추우면 얘기하세요. 액체 같은 경우에 질량 어떻게 측정하니? 다 어디 갔지 또? 네? 액체는 이제 비커 같은 데 담아서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여기에 비커에다가 액체를 넣고,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몰라요? 분동을 넣고 측정을 하죠. 그치? 근데 우리가 측정해야 되는 거는 요 액체의 질량을 측정해야 된다. 비커의 질량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할까? 액체를 그냥 부으면 쏟아지니까 이렇게 비커를 넣어서 이렇게 측정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맨 처음에 액체하고 비커하고 질량을 측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치 빈 비커만 올려놓고 비커의 질량을 또 측정하는 거죠. 응? 그렇게 해서 비커 질량을 어떻게 해줄까? 빼주면은 이제 액체 질량만 나오겠죠. 그죠? 간단한 거죠? 그래서 보통 위접 시절 이런 걸로 질량을 측정하게 되는데 요즘은 거의 전자저울로 많이 하거든요. 전자저울. 근데 요거 사용 방법 좀 알아두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분모, 부피 측정해야 돼요. 부피 측정. 크게 나눠서 좀 볼까요? 모양이 규칙적인 모양의 고체들은 수학 공식 이용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육각기둥 물체가 있대요. 얘 부피 어떻게 구하니? 그래. 밑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고, 그지?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은 부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규칙적인 고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 공식에 의해서 구해주면 될 거고, 근데 불규칙한 고체, 예를 들어서 이 길거리에 있던 돌의 부피를 잰대요. 얘는 어떻게 재니? 네, 그치, 물에 넣어서. 이때 사용하는 실험 도구 있죠. 실린더 있는데 눈금이 이렇게 매겨져 있다. 그래서 무슨 실린더? 그치, 눈금 실린더. 그치? 눈금 실린더에다가 맨 처음에 물을 넣죠. 물을 넣는데 예를 들어서 10ml 넣었다고 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물체들 여기다 어떻게 빠뜨리는 거죠. 빠뜨리면 물의 높이가 어떻게 되니? 올라가겠죠. 예를 들어서 13ml까지 올라갔다고 하자. 그러면 요거 3ml 증가했잖아. 얘가 돌을 넣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한 거죠. 그럼 이게 뭐야? 3ml 물체 뭐가 돼? 부피가 되는 거지. 이거 너네 대부분 다 알고 있을 텐데 이거 해야 되나? 바로 고등학교 거 할까? 그냥 이거 다 책에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구하죠. 너네 만약에 그 코르크 막이나 스타이로폼 같이 물에 빠지지 않는, 즉 밀도가 작은 물질들은 물에 뜨잖아, 그렇지? 걔네들은 부피 어떻게 측정하니? 뭘로 눌러요? 뭐 철사 같은 걸로 이렇게 꽂아갖고 일부러 밀어맞죠, 그렇죠? 그래서 늘어난 물의 부피만큼 부피를 측정하면 되죠. 그러면 액체 부피는 어떻게 측정하니? 액체 부피는? 그래, 눈금 실린더 그냥 부으면 되잖아. 버가지고 눈금 실린더 눈금 읽어주면 되죠. 눈금 실린더. 그리고 너네 눈금 실린더 읽는 방법 다 알고 있죠. 일반적으로 너네 액체들은 요 액체들 입자 사이에 인력 끌어당기는 힘도 있는데 요 액체 입자하고 요 겉에 유리 눈금 실린더 입자하고의 인력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벽면에 보통 달라붙거든. 그럼 너네 눈금 읽을 때 여기 위에 눈금에 있니? 밑에 평평한 데도 있니? 밑에 평평한 데 여기를 읽어야 되죠. 근데 너네 뭐 수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화학에서도 또 나오겠지만 수은은 입자 끼리의 인력이 굉장히 강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치려는 힘이 강해요. 너네 뭉치려는 힘이 강해서 가능하면 표면적을 줄여주려는 힘이 있거든.
표면 장력 들어갔어. 그래서 얘가 표면 장력이 되게 커가지고 이렇게 지네들끼리 이렇게 뭉쳐 있거든. 그럼 얘는 위에 눈금을 읽을까, 아래 눈금을 읽을까? 위에 걸 읽는 거죠. 그러니까 눈금 읽을 때는 알다시피 이렇게 평평한 부분, 이렇게 평평한 부분에 눈금을 읽어주시면 되죠. 그럼 너네 기체 부피는 어떻게 측정하냐? 기체. 자, 기체는 어떻게 해? 네? 일반적으로 물에 안 녹는 기체는 수상치환이라는 방법을 써요. 그리고 너네 이렇게 수저에다가 봤을 거야. 물 이렇게 떠다 놓고 호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기체를 그림 그립니다. 눈금 실린더에다가 여기다가 뽀글뽀글 이렇게 넣었는데 맨 처음에 이 눈금 실린더에 뭘 넣어둬요? 물을 넣어두죠. 넣어두고 여기다가 측정하고자 하는 기체를 뽀글뽀글 넣으면 요 안에 있던 물이 어떻게 돼? 기체 때문에 빠져나오겠지, 그치? 네? 빠져나왔을 때 이 눈금 실린더에 이 기체가 차 있는 이 부피를 우리가 측정하면 되죠. 선생님 그림 조금 잘못 그렸는데 이렇게 세워두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보통 이제 수직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세워서. 그래서 물에 보통 안 녹는 기체들은 이렇게 수상치환 방법으로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질량과 부피를 측정해서 어떤 물질의 밀도를 측정하면 되는데, 측정하면은 너네 물질마다 밀도는 어때요? 다르죠. 그래서 너네가 배웠듯이 물질마다 밀도는 다르기 때문에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너네 밀도가 크다 그러면 똑같은 부피다. 질량이 크다라는 거니까. 밀도가 클수록 어떻게 돼? 가라앉겠죠. 밀도가 작으면 뜰 거고. 그치? 다 알고 있는 거죠. 안 써도 되겠죠? 자, 그런 내용들 거기 책에 적혀 있을 테니까요. 한번 봐주시고요. 한 장 넘겨보시면 98쪽에 서연이 오늘 첫날 왔는데 저기 필기 하고 있는데 선생님 요거 판서한 거 사진 찍어서 끝나고 카톡에 남겨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서 보시고. 밀도에서 유진아, 재원이하고 저기하고 어디 놀러 갔대? 네? 그래? 멀리 갔나? 해외로 갔나? 어떻게 물어봐? 그래? 시험 끝났다고 학교에도 체험학습 내고 또 어디 놀러 갔나 본데? 자, 98페이지에 보면은 밀도 그래프가 나오는데 걔도 한번 볼까요? 뭐 어렵지 않죠? 자, 그래프는 뭐야? 그래프. 자, 밀도
밀도 구하는 식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그럼 너네 뭐 다 알고 있겠지만 분자하고 값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죠. 그러면 질량과 밀도는 분자하고 값의 관계니까 비례 관계.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네? 즉 질량이 증가할수록 밀도는 어떻게 돼? 커지는 거지. 단 조건이 필요하죠. 분모 한계값이 일정할 때. 그러니까 분모가 일정할 때 분자가 커지면 값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 다음에 밀도하고 부피는 그러면 밀도하고 부피는 분모하고 값의 관계니까 반비례 관계죠. 즉 부피가 커지면 밀도는 어떻게 돼? 작아지니까 반비례 그래프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조건이 필요하죠? 분자가 일정할 때 질량이 일정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마지막 그래프 하나가 더 나와 있네. 마지막 그래프는 x축이 뭐니? 질량. y축은 뭐니? 부피.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너네 그래프들은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야?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거 화학 배울 때도 그래프 많이 나올 텐데 x축이 증가함에 따라서 y축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아보는 거지. 즉 질량이 변함에 따라서 밀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첫 번째 그래프에서는 알아보는 거야. 그치? 그래서 밀도 구하는 식을 이용해서 비례냐 반비례냐 이런 관계를 알 수가 있거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세 번째 그래프. 질량이 증가할 때 부피가 어떻게 되냐 그거잖아. 그치? 그러면 부피에 대해서 이 식을 변형시켜주면 어떻게 바뀌니? 부피에 대해서 변형시켜주면 그치? 계산할 줄 알죠? 밀도분의 질량 이렇게 됩니다.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질량과 부피와의 관계가 나오죠. 질량이 커지면 부피도 어떻게 돼? 커진다라는 비례 관계가 나오겠죠. 단 밀도가 일정합니다. 근데 지금 당연히 한 가지 물질 가지고 실험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한 가지 물질이니까 밀도는 변해야 안 변해. 한 가지 물질의 밀도는 안 변하지, 그치? 그럼 당연히 일정할 거야, 그치? 그래서 질량과 부피는 이렇게 비례 관계다. 이렇게 된다는 거고. 혹시나 뭐 그래프의 기울기 같은 것도 가끔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뭐 기울기는 이제 보통 물리에서 많이 나오는데 화학에서도 뭐 보기 중에 한번 나올 수는 있죠. 수학에서 너는 기울기 어떻게 구하지? x 증가량 분의 뭐야? y 증가량. 그럼 x가 뭐가 증가하니? 질량이 증가하죠. y는 뭐가 증가하니? 부피가 증가하죠. 그러면 질량분의 부피는 뭘 의미할까? 밀도분의 1이죠. 봐봐.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잖아. 네? 그럼 부피분의 질량을 거꾸로 엎으면 역수치하면 질량분의 부피잖아. 그치? 그리고 오른쪽을 역수치했으니까 왼쪽도 어떻게 해? 역수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그래프에서는 질량분의 부피는 밀도분의 1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요게 1번 그래프 요게 2번 그래프가 그러면 밀도가 누가 더 클까? 밀도가 누가 더 클까? 2번? 1번이야 2번이야? 밀도가 누가 더 크냐? 기울기가 밀도분의 1이니까
밀도가 큰 놈을 고르려면은 기울기가 큰 거 작은 거. 작은 걸 골라주면 되죠. 분모하고 값의 관계니까. 맞니? 맞아? 그래서 기울기가 작은 애가 2번이니까 얘가 밀도가 1번보다는 큰 물질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프 같은 경우에 뭐 이런 기울기 같은 것도 생각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한 번씩 봐두도록 합시다. 자, 그거고요. 밑에 뭐 줄줄이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런 거 바탕으로 해서 뭐 써놓은 것들이고 너네가 한 번씩 보시면은 다 알 수 있는 거 배운 것들일 거예요. 네? 이 책을 선생님이 만들지는 않아가지고 요게 너네 배운 건데 들어가 있네. 일단 99쪽 한번 볼까요? 자, 99쪽에는 뭐 밀도 비교라 그래서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밀도가 큰 물질은 어떻게 돼? 같은 부피랑 질량이 큰 거니까 가라앉겠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많이 봤을 거야. 어떤 뭐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LPG 가스랑 LNG 가스가 누출이 됐대. LNG 가스는 너네 땅 속에서 캐는 천연가스를 얘기하는 거고 LPG 가스는 너네 석유에서 나오는 가스 얘기하죠. 석유가스. 네? 석유가스. 서연아, 졸립니? 괜찮아? 여기 목 때리고 있어. 근데 LPG 가스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라앉았대요. 그리고 LNG 가스는 위로 이렇게 올라갔대요. 그러면 얘네들 가지고 밀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LNG 가스, LPG 가스, 그 다음에 공기가 있을 텐데 누가 밀도가 제일 크다는 얘기지? LPG죠? 아래쪽이 가라앉았으니까. 그리고 LNG 가스가 떴으니까 공기보다 밀도가 작다. 다 알고 있는 거지, 그치? 야, 우리 여기 그냥 건너뛸까? 어? 네? 다 알고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참. 건너뛰어? 뛰고 그냥 고등학교 갈까? 왜? 해야 돼? 다 알고 있는 건데 왜? 보민 씨는 왜? 아니 뭐 특별하게 설명할 게 없는데. 밀도 이렇게 비교하면 되고.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 분리하는 게 있네요.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혼합물 분리하는 너네 뭐 고체가 섞여 있어요. 혼합물을 알다시피 너는 서로 다른 물질이 섞여 있는 거로 혼합물이라고 하죠. 뭘로 할까? 우리 모래하고 스타이로폼이 섞여 있대요. 얘네들 둘이 어떻게 분리할래? 그렇지. 뭐 물이나 소금물. 그런데 얘네들을 갖다 붓죠. 그러면 알다시피 모래 같은 경우에는 물 밑에 가라앉을 거고, 그렇지? 스타이로폼 같은 경우에는 물에 뜨겠죠. 그래서 이 모래하고 스타이로폼의 중간적인 중간 밀도를 갖는 액체 속에다가 얘네들을 빠뜨려가지고 분리해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책에 있는 것 같이 여기다 쓸게요.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하고 액체는 그
책에 있는 그 실험 장치 하나 있잖아. 99쪽에 나와 있는 거. 그 실험 장치 이름 뭐라 그러지? 분별 깔때기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학교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뭐 꼭지, 코크도 있고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예를 들어서 뭐 물하고 식용유. 얘네는 섞이지 않죠. 그럼 얘네들을 혼합으로 어떻게 갖다 부으면 서로 섞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두 개 층으로 나눠질 텐데 누가 밑에 있지? 물이 조금 밀도가 크죠. 물의 밀도는 너네 얼마예요? 1이죠. 보통 너네 물이 기준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 과학에서. 그래서 물이 기준이 돼서 물의 밀도는 1. 그 다음에 식용유는 물보다 밀도가 작으니까 밀도가 얼마인지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0점 얼마일 거야. 그래서 뜨게 되겠죠. 그래서 이 꼭지, 코크를 열어가지고 물이 쪼르르 이제 내려오겠죠? 그리고 식용유가 내려올 때쯤에 어떻게 하면 돼? 잠궈버리면 되는데 조금 주의할 점은 정확하게 하려면은 식용유가 내려올 때쯤에 잠궈요. 근데 이 식용유 밑에 물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다시 꼭지를 열어서 비커를 바꿔야죠. 다시 꼭지를 열어서 식용유를 조금 더 따라내요. 그럼 식용유 밑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물이 떨어지겠지. 그리고 식용유도 조금 빠져나올 거야. 그리고서 꼭지를 잠가버리면 요 위에 남은 거는 오로지 뭐가 되는 거야? 식용유만 남겠죠. 정밀하게 하려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는 이렇게 분별 깔때기 이런 걸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다. 배운 거라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 뭐 책에 원심 분리도 나오는데 원심 분리 뭐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는 뭐 혈액의 원심 분리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얘는 혈액 같은 경우에는 고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고 뭐야? 이거는 고체 성분하고 액체 성분하고 섞인 거죠. 혈액. 혈액은 알다시피 혈액 속에 피 속의 고체 성분들을 다 통틀어서 뭐라 그래? 혈구. 혈구 안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피 속의 액체 물질을 뭐라 그래? 혈장. 그래서 이거 시험관에 이렇게 넣고 뚜껑도 당연히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원심 분리기라 그래서 거기다가 혈액을 넣고서 스위치 딱 눌러주면은 그 안에서 시험관이 어떻게 돼? 그치? 빠른 속도로 뱅글뱅글 막 돌면서 그런 원심력에 의해서 무거운 게 어떻게 돼? 가라앉아서 밑에 혈구가 올 거고 위에는 혈장이 이렇게 남을 거죠. 그치? 이렇게 분리하는 거죠. 이것도 뭐 밀도 이용하는 거죠. 그죠? 밀도에서 하나만 더 볼까요? 너는 그 고체, 액체, 기체에 따라서 밀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죠? 옆에 자리 있는 데 올려놔. 너네들 보면 가방은 다 막 바닥에 팽개쳐놓고 그러는데 가방이 얼마나 열받겠냐. 맨날 뒤로 한 데는 놔두고 그러니까. 유진이 다른 과목은 잘 봤어? 네, 아마도. 과학을 잘 못 봤어? 과학 일때 못 봤어요. 네? 과학 일때 못 봤어요. 그래. 그럼 제일 못 본 게 두 개 틀릴 거야? 그 구경수사가 그래. 두 개 틀린 거는 왜 실수한 거야? 모르는 거였어? 실수였다 봐야죠. 그러니까 너네 시험 볼 때
시험 끝나고 채점하다 보면은 예상치 않았던 게 막 틀리고 그러지, 그치? 근데 다시 보면은 또 알겠고, 그치? 근데 그것도 실력이야. 실수하는 것도 실력이고, 실수를 줄이는 연습을 많이 해야죠. 그리고 잘했네, 뭐. 보민이하고 현진은 안 물어봐도 잘했지? 웃는 거 보니까. 서연이는 오늘 처음 봤지만 잘했지? 그쵸? 자, 제목을 이걸로 할까요? 물질의 상태에 따른 밀도 상태라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고체, 액체, 기체 그거 얘기하는 거죠. 너네 같은 물질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고체하고 액체, 기체 상태일 때, 그러니까 똑같은 한 가지 물질이야. 고체, 액체, 기체 상태일 때 누가 밀도가 제일 큰 거야? 고체가 제일 크죠. 고체가 너네 알다시피 입자 사이의 거리, 안 그래도 알지? 입자 사이의 거리가 제일 가깝지. 그러니까 같은 부피 안에 질량이 가장 크죠. 선생님이 뭐 때문에 지금 썼는지 알겠지? 유진아, 뭐 하려고 이거 썼을까? 그죠, 물 하려고. 근데 예외가 있죠. 물. 물이 고체일 때는 얼음, 그 다음에 물, 수증기가 될 텐데 물은 조금 예외죠. 물은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누가 밀도가 제일 크지? 액체가 제일 크죠. 이거는 그냥 물로 쓸게요. 물, 그 다음이 누구? 얼음, 그 다음 뭐? 수증기. 이렇게 되죠, 밀도가. 이렇게. 이거 왜 이렇게 되죠? 물일 때는 물 분자들이 불규칙하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얼음이 돼버리면 물 분자들이 어떻게 돼? 육각형으로 이렇게 배열을 하죠. 그래서 사이에 뭐가 생겨? 빈 공간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부피가 커진다고. 부피가. 수증기는 당연히 부피가 크죠. 당연히 크고. 그래서 물만 이게 예외적인데 그럼 얘를 조금 자세하게 한번 보자. 너네 물을 얼음으로 만들거나 얼음을 뭐 수증기로 만들거나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들의 개수, 개수는 변하지 않죠. 상태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치? 그러면 우리가 밀도 구하는 식에서 이렇게 상태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질량은 변하지 않아요. 선생님 그랬듯이 물 분자가 6개가 있었다 그러면 6개는 그대로 있겠죠. 그럼 질량은 똑같겠지. 근데 부피가 변하죠. 그럼 부피가 변하면 밀도가 어떻게 변하지? 그럼 얘네 세 가지를 봤을 때 부피가 어떻게 되지? 부피가 선생님 지금 그렸듯이 누가 제일 커? 수증기가 제일 크죠. 그 다음이 얼음이고 그 다음이 뭐야? 물이 되는 거지. 이거 안 써도 되겠다. 미안해. 썼냐 혹시? 미안해. 선생님보다 항상 조금씩 늦게 쓰세요. 선생님 막 그때그때 생각나는 거 막 필기해가지고. 그래서 부피는 수증기가 제일 커요. 그럼 밀도는 수증기가 제일 작은 거지. 그럼 우리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자. 어디다 그릴까? 여기다 그리자. 넓게. 이렇게 그릴까? X축의 온도. 과학에서 너네 보통
절대 온도, 켈빈 온도 많이 쓰는데 그냥 섭씨 온도로 합시다. 섭씨 온도. 그리고 y축이 부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는 x축이 온도, y축이 밀도. 이렇게 두 가지 그래프가 합니다. 자, 여기가 0이라고 하죠. 자, 우리 이거 물할 거예요. 자, 0도일 때도 너네 저기 뭐야, 물이나 얼음의 부피가 있어요. 그치? 근데 너네 그 0도일 때는 물하고 얼음이 같이 존재하는데 누가 부피가 더 크다고? 얼음이. 지금 그린 거 같지, 그치? 그래서 부피 그래프에서는 얼음이 여기 위에 있고요. 0도에서 물은 어떻게 돼? 여기 아래에 있겠죠, 부피. 그치? 됐나요? 그래서 0도일 때는 물하고 얼음이 같이 존재할 때 얼음의 부피가 더 커요. 그럼 이제 온도를 한번 낮춰보자. 그럼 낮춰보면 계속 얼음일 텐데 온도가 낮아지면 얼음의 부피가 더 커질까 더 작아질까? 커질까? 온도가 낮아졌어. 너네 온도가 낮아지면은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지니 둔해지면 다닥다닥 모임이 더 벌어지니 모이잖아. 그럼 부피가 어떻게 돼?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면은 얼음의 부피가 이렇게 작아질 거야. 응? 그럼 이제 물 보자. 온도가 0도보다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물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데 물은 부피가 어떻게 될까? 온도가 올라가면 커지겠죠. 분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커지는데 이거 특이하게 지금 유진이 알고 있는 거 같네. 얘가 원래는 커져야 되는데 부피가 좀 작아지다가 이렇게 커져요. 그래서 몇 도일 때 부피가 제일 작지 이거? 4도씨. 이거 배웠나 보다. 배웠니? 현재 배웠어? 네. 그래? 근데 왜 대답을 안 해? 배웠는데. 했냐? 네. 이거 왜 그러지 이거? 너는 이 액체들 물은 일반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부피가 자꾸 커져야지 정상이야, 그치? 근데 여기서 약간 작아져요. 이거 왜 그러지? 여기 왜 그래? 왜 그래? 그건 안 배웠어? 그냥 그래프만 그렸어? 얘가 요 얼음일 때 어떻게 돼? 육각형 모양으로 결합하고 있잖아, 단단하게. 근데 이제 0도를 넘어서면은, 온도가 넘어서면은 이 육각 구조가 어떻게 될까? 깨져버리겠죠. 그래서 허물어지면서 요 6개 분자가 있었다고 그랬을 때 건물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돼. 건물이 딱 무너지면서 요 6개 분자들이 쫙 이렇게 몰려요. 그래서 부피가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무너져서 몰리다 보면은 온도가 자꾸 올라가면 어떻게 돼? 이제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부피가 다시 어떻게 되냐면 커져. 그래서 얘를 굳이 이유를 쓴다고 하면은 얼음의 육각 구조가 허물어져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알다시피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부피가 이렇게 커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아침 시간에는 졸립죠. 1시간밖에 안 자놨는데 그지? 아직 3시간 수업. 현재도 졸려서 눈이 막. 아니, 아니야? 아니 그냥 그. 원래 그래? 네. 그래요. 선생님 오늘 12시간 수업이에요.
지금 10시 시작했으니까 1시간 늦었지. 아직 11시간 수업해. 아니 얼마나 지겹겠냐. 너네들 4시간 하고 가면 되잖아. 오늘 뒤에 또 학원 있니?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자, 그럼 밀도 그래프로 바꿔보자. 질량이 일정할 때 부피하고 밀도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그럼 반비례 관계니까 0도부터 우리 볼까? 0도에서 부피가 누가 더 커? 얼음이 더 크니까. 밀도는 얼음이 더 어때야 돼? 작아야 되는 거지. 반비례 반대 관계니까, 그렇지? 그럼 물은 밀도가 어때야 돼? 더 큰 거고, 그렇지? 그럼 0도보다 온도가 내려가면 얼음의 부피가 작아지지. 그럼 부피가 작아지니까 밀도는 어떻게 돼? 커지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반대로 그려주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물은 온도가 올라가면은 부피가 줄어든다 그랬어, 맨 처음에. 그 부피 줄어드니까 밀도는 어떻게 돼? 올라가겠지. 몇 도까지? 4도씨까지. 그러다가 부피가 또 커지니까 밀도는 어떻게 돼? 또 작아지겠죠. 뭐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 중등 과정에서 너네 2학년 때 다 배운 거긴 한데 추가적으로 뭐 더 알아야 되거나 또 까먹은 거 있는지 생각한 거고요. 자, 그 뒤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100쪽, 101쪽, 11문제밖에 안 되네? 너네 설명만 듣고 있다 보면 지루할 테니까 요거 풀고 숙제 안 해줄게요. 이번 주 끝났잖아. 그치? 또 숙제 내주면 시험도 끝났는데 짜증나. 시간 조금 줄 테니까 먼저 풀어주세요. 그리고 모르는 거 해설해 줘.